안녕하세요.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 숨겨진 인간의 길과 운명에 대한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과학과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거대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길을 들여다보는 사주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과 관계를 풀어내는 궁합이라는 전통적인 지혜의 창을 통해 두 인물의 얽히고 설킨 운명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가 만드는 더 많은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고요한 산사처럼 자리한 어느 신당, 어지러운 세상사를 잠시 잊게 하는 평온함 속에서 한 무속인이 신령님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 사람의 사주를 내밉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가진 두 인물. 과연 신령님은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꿰뚫어 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신령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첫 번째 인물은 스스로에게 깊이 취해 있는 자아도 취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욕심과 탐심이 많고 배짱 또한 두둑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 오직 자신의 욕망과 계산에만 충실한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따라 계산하며 그 계산이 서면 무모할 정도로 과감하게 밀어붙입니다. 마치 된장인지 간장인지 직접 찍어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처럼 일단 저지르고 보는 성향이 강합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대담함이 그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늘의 도움이 따르는 듯합니다. 조상의 덕이 깊어 아무리 먹고 쓰고 낭비해도 재물이 마르지 않는 운을 타고났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늘 자신만만하고 세상을 자기 발 아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아나무인의 태도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듯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곳까지 서슴없이 넘보며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 합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한 판의 게임과도 같습니다. 판을 버리고 시끄럽게 싸움을 붙이고 이길 것 같으면 소리치고 질 것 같으면 판을 엎어버립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의 사주를 들여다봅니다. 이 사람은 가슴속 깊이 맺힌 한을 풀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입니다. 배움에 대한 한, 돈에 대한 한, 명예와 가문에 대한 한, 그 모든 한을 풀고자 시작했던 작은 발걸음이 어느새 점점 더 깊고 넓은 구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너무 멀리 와버려 그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가지 말아야 할 길, 하지 말아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발을 담글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생각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냉철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차가운 머리로 계산하고 끊임없이 두뇌 싸움을 벌입니다. 배짱 또한 첫 번째 인물 못지않게 대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내가 너무 먼 길을 와버렸구나 하는 자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되돌아가기엔 늦었습니다. 이제는 배를 째라는 식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믿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확신하며 달려가는 스타일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즉 이 하늘 아래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변의 원성이 자자하고
수많은 적을 만들게 됩니다. 너무 높은 곳에 앉아 있기에 저 아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앞만 보고 이만 보며 달려갈 뿐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없는 참으로 위태로운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용과 호랑이 같은 두 인물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궁합은 과연 어떨까요? 신령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첩이 첩을 만난 격이다. 이는 본래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독인객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본질적으로 너무나 닮은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하는 행동, 생각하는 방식이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견제합니다. 마치 바늘로 찔러보고 막대기로 건드려보며 서로의 속을 떠보는 형국입니다. 겉으로는 협력하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서로를 무시하고 얕잡아 봅니다. 둘 다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자리를 빼앗아 앉아 있으면서도 그 자리가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계산이 빠른 장사꾼 기질이라면 두 번째 인물은 모든 것을 걸고 판을 벌이는 도박꾼 기질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거대한 도박판과 같습니다. 성공하면 모든 것을 얻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 둘의 관계를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한 명은 칼을 들고 다른 한 명은 창을 든 채 서로를 겨누며 으르렁거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누가 먼저 칼을 빼드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살벌한 대치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호상박, 용과 호랑이가 서로 싸우는 형국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결코 진정한 화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득 또한 전혀 없습니다. 하나를 내주면 반드시 하나를 받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일 뿐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두 번째 인물을 하찮게 여기면서도 늘 신경을 씁니다. 마치 코끼리가 발밑에 작은 생물을 내려다보듯 너는 내 발밑에 있다고 생각하며 무시합니다. 반면 두 번째 인물은 내가 대단하냐, 내가 대단하다 하며 끊임없이 대들고 물고 늘어지려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작은 치와와가 자신이 불독이라도 되는 양 거대한 맹수에게 지저대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물 입장에서는 작고 귀여운 개처럼 손 안에 넣고 주무르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니 저런 게 다 있나 하며 신경이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 짖는 소리가 성가셔서 10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만 주거나 혹은 온갖 생색을 내며 겨우 내어주는 식입니다. 결국 두 지도자의 자존심 싸움과 기싸움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입니다. 그들의 다툼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는 고스란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앞으로 몇 년간 우리 국민들은 혹독한 시기를 견뎌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의 모든 시스템과 삶의 방식이 흔들리고 따라가기조차 벅찬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마치 여름이 끝나자마자 가을도 없이 혹독한 겨울이 닥쳐오는 것과 같은 준비할 시간도 없이 맞닥뜨리는 시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로 연명해야 했던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었고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던 강인한 민초들입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을 겪으면서도 끝내 우리의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을 돌아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에 지도자들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콩 한쪽도 나누어 먹던 그 시절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